바이런 케이티가 지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 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돌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돈만을 돌봤습니다. 돈을 넉넉히 벌어서 안전한 곳에 넣어두고 나면 그때 자신을 보살피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을 놓친 당신에게 그때라는 시간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와 가난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단돈 10달러만 있어도 마음이 부자일 수 있고 10억 달러를 가지고도 가난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돈에 관해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사방에 풍요가 넘쳐나는데도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옷도 입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는 생각을 없애면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돈을 벌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배당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 세상에 노예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겠지만 당신은 노예이면서 노예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당신 자신을 무자비하게 부려먹어서 나중에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빈곤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빈곤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돈은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해. 이 말은 사실입니까? 돈은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돈은 사실 따분한 친구입니다. 얼굴도 얼마나 작습니까?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기만 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느낄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관심 갖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놀이도 없습니다. 무미건조합니다. 쇠조각이고 종이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돈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돈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열심히도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듭니다. 이야기를 지어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고 검토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살고 죽는 것조차 관심이 없어집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당신은 돈이 없군요.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내면의 세계는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평화와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에게는 다른 특별한 재능과 예술가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고상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매사가 불만일 것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저 건성으로 시간만 때우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를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햄버거를 만드는 성자, 마루를 닦는 성자, 짐을 옮기는 성자, 물건을 파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의 자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앞날을 진정으로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길입니다. 써도 다함이 없는 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 그 셈에서 솟아나옵니다. 야망을 성공에 대한 자극제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서는 것, 앉는 것, 눕는 것. 성공을 찾았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여전히 어딘가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을 것입니다. 서 있다가 누웠다가 다시 앉을 것입니다. 성공은 하나의 개념, 하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39달러짜리가 아닌 3,900달러짜리 의자에 앉고 싶으신 건가요? 그래봐야 앉는 것은 앉는 것입니다. 의자 대신 큰 차, 넓은 집, 사업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자에 동시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생각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원하나요? 그러면 혼란스럽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다른 의자에 앉고 싶어 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의자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란스러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의자, 이 자리를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의자에 앉아 있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진실의 다른 이름은 현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 자체를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당신은 그 자리에 그리 오래 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 귀히 쓰임받는 자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성실함은 바닥이 없는 우물입니다. 깊고 거대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럴 수 없다. 나중에는 바뀔 수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은 이 일이 좋다. 지금 당장 좋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만족스러운가요?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그 일을 좋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버린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지금 당신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당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만 버린다면 당신은 회사에서 환영받고 높은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삶은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별다른 마음 없이 그저 출근길에 나서면 마음이 편해지고 일도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에휴, 출근해야지. 한숨 지으면서 출근해야 한다는 현실과 다투고 있는 생각이 많아지면 당신의 사무실은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이 되고 맙니다.